안녕하세요. 이성사 클래스 채널의 이성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계엄령에 관한 영상이고, 그리고 100% 특전사와 707을 옹호하는 영상이 될 겁니다. 그 점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비상계엄령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떠들썩하죠. 그리고 제 최근 영상에서도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고요. 이번 영상은 오로지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대변하지 않고 100% 저의 생각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특전사와 707을 옹호하는 영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저는 13년 동안 특전사와 707 부대를 돌면서 군생활을 해왔었습니다. 특전사로 시작을 했고 마지막 부대는 707이었죠.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과연 이상사님이라면 저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무조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위에서 까라면 당연히 깔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이게 설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이 군인이라면 그 상황에서 저는 못 갑니다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은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영상들을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 특전사와 707 인원들이 투입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탄창을 총기에 결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대원들 모두가 다 가정이 있고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남편, 그리고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물론 우리 국회의원님들은 공감을 못 하시겠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님들 자식 중에 과연 특수부대를 보낸 국회의원님들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원들이 특수부대에 지원하는지조차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정치 이런 거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은 큰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13년 동안 하면서 그 누구도 그렇게 짱짱한 집안은 없었습니다. 가족 중에 국회의원이 있다? 단 한 명도 못 봤고요. 그러면 특수부대는 어떤 부대인가? 솔직히 말하면 제 스스로를 깎아먹은 일일 수도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어릴 때 기회도 없고 깡다고 하나만으로도 그래도 낮은 문턱으로 체력이 짱짱한 인원들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부모한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원들이 없고,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특수부대에서 근무를 합니다. 제가 특수부대를 처음 갔을 때 뭔가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만큼은 그냥 밑바닥 인생, 힘든 일을 하면서도 좀 더 내가 남들보다 나면 대접받는 느낌이고, 내가 국가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사명감들이 오히려 특수부대원들이 더 단단해지는, 그러니까 악과 꽝은 있는데 기회가 없는 친구들한테 기회의 발판이 되는 무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가정에 여유가 있는 친구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군생활 오래 하지 않아요. 쉽게 전역을 해요. 단지 특수부대라는 타이틀 하나 얻기 위해서.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군생활을 대충 하고 나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근데 확률적으로 뭔가 가정 환경이라든지 인생에서 뭔가 길이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군대에서는 빚을 바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군대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빚을 바라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었죠. 왜냐하면 그 요원들한테 군대는 곧 생존이었으니까. 저 역시도 그 부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곳은 군대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죠. 왜? 나가서 국회의원 부모를 둔 자녀들도 아니고, 또 나가서 뭔가 부모님이 큰 거 하나 해줄 수 있는 자본력도 없고, 생활 여건은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어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군대는 곧 집이자 나의 미래였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당연히 결혼을 하고 가정이라는 곳을 꾸릴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나만의 가정을 꾸리고 나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몇몇 언론에서는 살인무기, 뭔가 혹독한 냉혈한 집단, 냉철한 집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특수부대 인원들이 얼마나 가정에 충실하는지. 제가 아는 특수부대 인원들은 일반적인 남자들, 일반 군인들보다 훨씬 더 가정에 충실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퇴근을 할 수 없는 환경에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상이 걸리면 모든 거 제껴두고 내 가족이 그렇게 소중하더라도 가족까지 팽겨쳐주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특수부대 인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정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일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 뭔가 하나 생겼는데
이제 내 가정이라는 게 생기고 내가 지키게 생겼는데 내가 이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되면 그것까지 잃을까봐가 굉장히 무서운 마음인 거죠. 저 군생활 13년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군대 때 남들보다 정말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다른 요원들보다도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고 더 많은 일을 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군생활 13년 동안 제가 아이 생일을 곁에서 챙겨준 날이 딱 3번이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이런 부분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 군인들이 이렇게 참고 버텨갑니다. 당연하죠. 내가 이 일이 아니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당장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 군생활이 더 몰입하고 더 몰두하고 더 훈련을 집중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느끼는 게 저희 아이들이 아빠가 오는 거를 기다리다가 자연스럽게 체념을 하고 그러다가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느낌이 안타깝게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빠는 왔다가 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거리감이 생기고 그리고 아이들도 어느새 아빠가 없는 환경을 적응해 가는 그게 제 스스로는 사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역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래도 우리 아이들 생일 때는 함께 있어주는 게 맞지 않나. 사실 그 부분이 제가 전역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군생활하고 있는 많은 대원들이 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에 대한 정이 없는 게 아니라 참을 뿐입니다. 시민들에 의한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아니라 피도 눈물까지도 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현장에 마지못해 나왔고 마지못해 출동을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탄창을 꽂고 있는 대원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탄창을 꽂고 있는 대원들조차도 이거는 실탄이 아니라 모의탄이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훈련할 때 쓰는 살상력이 없는 고무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탄을 지금 꽂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창을 꽂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휴대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몇몇 국회의원들이 그 케이블 타이를 화제로 뭔가 민주주의를 논하는데 개헌군이 떨어뜨리고 간 수갑입니다. 그들은 이 수갑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묶으려 했고 그건 단지 우리 특수부대원들이 반드시 휴대해야 할 장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경찰분들이 당연히 수갑을 들고 있는 것처럼 저희한테도 이거는 저희 장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경찰들은 1년 365일 그냥 무고한 시민들을 수갑을 채우기 위해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우리 요원들이 출동을 했지만 지금 딱 보면 아시다시피 전혀 어떤 부분도 무력으로 제압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주먹질을 하든 끌어내리든 그냥 지금 막고만 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 진짜 많이 합니다. 하물며 발차기 한 번을 하더라도 일반인들보다 파워가 훨씬 셀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지금 묵묵히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게 무력 진압이 아닌 최대한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끌어당기면 끌려가고 그냥 지금 제가 봤을 땐 너무 안타깝게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국회입니다. 국회. 네. 보통 이렇게 출동하기 전에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교육받을 시간이 없으면 이동하는 상황 안에서라도 보통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거는 교육을 받고 온 티가 납니다. 절대 무력을 쓰지 말아라. 절대 무고한 시민들을 건들지 말아라. 지금 보면 이 탄통이 뭐길래 이 탄통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화제가 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상황이 터지지 않는 경호작전을 나가더라도 실제 실탄을 항상 휴대를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플레이트 캐리어 안에 있는 탄창 안에도 지금 실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이런 걸 언론에서 실탄이 장전된 것처럼 보인다. 단자동 권총에 쓰이는 탄창으로 사진상으로는 실탄까지 장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장전된 것처럼 보이죠? 지금 보면 글락 탄창이죠. 글락 탄창 안이 지금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서 안이 비춘다면 이거는 장전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딜 봐서 지금 탄이 장전돼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실제 차량에서 탄통이 보인다. 그거는 그냥 필수 요건이라는 거죠. 어떠한 긴급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하물며 우리 군인들이 정말 반대로 대중들한테 사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는데 거기서 가장 즉각적인 효과는 바로 군중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공포탄이라든지 이렇게 발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삼는다면 더 이상 제가 무슨 설득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영상을 한번 보면 어느 연기자분이 지금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너희들 진정해야 된다. 알았지? 또 제대한 지 지금 20년 정도 됐는데 고지역대야. 이관은 중사라고 707 출신의 선배님인 것 같습니다. 과연 연기자분이 이렇게 국회까지 올 이유나 근거, 걱정이 돼서 왔다. 이거는 뭔가 정치적인 전략이 아니면 이건 어떤 내용일지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배님 초반에 말하는 걸 들었을 때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명령 받아서 오는 거 아는데
너희들 진정해야 된다. 알았지? 걱정돼서 왔구나. 우리 후배들이 걱정돼서 왔구나. 국민들이 걱정돼서 왔구나. 그럼 이거 둘 다 걱정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했는데 저는 그 도중에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형 동기하고 통화했어. 지금 막 헬기 타고 넘어오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거는 정말 죄송한 말이고 어떠한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선배님이 하는 말이 진짜 제발 거짓말이길 바랍니다. 형 동기하고 통화했어. 지금 막 헬기 타고 넘어오고 있다고. 이런 멘트가 있죠. 형 지금 동기랑 통화를 했어. 헬기 타고 넘어오고 있다고. 진짜 거짓말이길 바랍니다. 이 말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언론사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소신을 지키고 명령을 복종했던 특수부대 군인들을 싸그리 잡아서 가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멘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이야기라면 이거는 동기의 군생활과 동기가 지금까지 유지했던 가정과 그 모든 것들을 파탄내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보안입니다. 보안체계. 그리고 이거는 1급 기밀보다 더 큰 보안의 문제인데 이거를 방송 카메라 앞에서 내 동기한테 들었다. 지금 헬기 타고 넘어오고 있다는 걸 들었다. 이거는 동기의 인생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군대 보안체계 자체의 문제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그런 대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중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한다는 건 이거는 진짜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그 부대 안에서 그 사람은 정말 자살 충동까지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707이 됐든 특전사가 됐든 그게 어느 부대가 됐든 그 부대는 앞으로 신임을 얻을 수가 없고 그 사람도 이제 더 이상 그 부대 안에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긴박한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사회에 있는 사회인한테 내가 얘기를 했다. 전화로 나 지금 어디 출동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내가 했던 이야기를 언론과 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럼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제 선배님이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선배님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안기령 대변인 위험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사실 다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자극을 한다. 지금 엄청난 자극입니다. 이건 오히려 도발입니다. 도발. 이렇게 과격하게 특수부대원들을 도발을 하고 총구를 잡고 손을 끌어내리고 근데 마치 본인이 당했다는 듯이 손을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지금 영상을 보면 이 손은 총구에서 안기령 의원님을 떼어내기 위한 손동작이었을지 본인은 계속 총을 잡아도 되고 특수부대원들은 그 총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그런 모션조차 취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마치 이런 부분들도 언론에서는 특전사가 총구를 겨눴다. 예, 제 눈으로 봐도 겨눈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마치 이거는 뭔가 정당한 행위였고 이런 자극점들이 어느 순간 다 묻혀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론이 무섭습니다. 당연히 일반 시민분들은 특수부대원들이 복장만 착용하고 총기만 휴대하고 오더라도 굉장한 위압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내부에 진입하기 위해서 창문도 두드러 깨고 뭔가 무력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조차도 문제가 될 거라고도 저 역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았을 일이겠습니까? 근데 정말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판단을 누가 했든 결국 이 판단을 내린 사람들조차가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뽑아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선거하고 투표하고 그렇게 해서 선발된 사람들이 지금 여기 국회의원 자리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군 통수권자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군인들은 움직이는 거고 공무원들 또한 그렇게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거기다 대놓고 그런 시스템 안에서 왜 출동했냐라니요. 특전사한테 왜 출동을 했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출동을 시키지 말든지 아니면 출동을 시키지 않을 그럴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든지 저희 군인들도 사람입니다. 밤늦은 시간에 집에서 쉬고 싶고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고 싶고 하물며 영화라도 한 편 더 보고 싶은 시간에 그 사람들은 편하게 숨어가지고 어디 가서 카메라 하나 틀어놓고 그렇게 인터뷰하면서 자기 생각 주저리 떠들고 있는 시간에 진짜 고생하는 건 우리 특수부대 요원들입니다. 이렇게 찬바람에 긴급 출동하라고 해서 뛰어다니고 헬기 타고 찬바람 맞으면서 무거운 군장 메고 총기 메고 혹시라도 시민들이 다치지 않을까 안절부절 못하고 그 안에서도 일은 시키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하라고 하고 누군가는 하지 말라고 하고 도대체 저희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그리고 저희 군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속된 말로 위에서 까라고 하면 까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내 판단을 집어넣어서 까라고 했는데 까지 않았다. 그럼 그건 반역죄고.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제 군인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면 되겠네요. 극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군인들조차도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참가할 사람만 참가해라. 자, 손 들어봐. 참가할 사람 뭐 7대3? 오케이, 그럼 너희 3만 간다. 뭐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논리가 군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논리예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지.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뽑아주던지. 그래서 항상 밑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저도 몇 번의 비공식적인 출동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교육받는 게 있습니다. 절대 민간인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들이 본인들의 본연의 임무만 했을 뿐이고 정말 그 부분을 그대로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군이 출동을 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치 관심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자격지심이겠죠. 어차피 너희들은 너희들 물에서 놀아라.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그리고 특수부대원들은 정말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가 정말 가스라이팅처럼 항상 머릿속에 있다는 거. 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군이 이렇게 출동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출동을 안 시켜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안 싸우면 되잖아요. 지금 이 상황들이 국민들이 서로 싸워서 일어난 상황입니까? 국민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국민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서 지금 일어난 문제입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조장하고 사건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 군생활할 때 진짜 멍청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원들도 제가 봤을 때 진짜 멍청합니다. 그냥 체력 단련 시키면 열심히 하는 게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내 체력이 뛰어나면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군생활을 정말 소신 있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정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군생활을 짧지 않게 했지만 제 후배들과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너희들 목숨까지 내놔야 된다. 진짜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노력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 다시 돌려받을 거다. 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는 제가 그런 말을 해줬던 그 말조차도 후회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렇게 해봤자 이 친구들이 이제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무슨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뭔가 자신들 마음속에서도 뭔가 내키지 않는 출동을 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노력을 해온 게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대중들의 질타도 지금 오롯이 출동한 군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또는 군 통수권자가 시켜서 출동을 했을 뿐이고 그리고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시킨 것도 정치인이 시켰고 욕을 하는 것도 정치인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는 그 부대를 욕하고 깎아내리고 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특전사를 나오고 707 나온 그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영상도 찍고 있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정말 회의감이 엄청 많이 듭니다. 제가 후배들한테 했던 이야기들,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부대 요원들이 정말 힘이 없어서 훈련이 안 돼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이렇게 참고 있는 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보이는데 이게 하물며 길거리에서 시비가 이렇게 붙고 이렇게 함부로 해도 정말 쌍욕 날리고 진짜 주먹질까지 나갈 판인데 하물며 이렇게 특수교육을 받고 극한까지 운동하고 정말 위험한 훈련까지 받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참아내는 모습이 제 눈에는 정말 대견하고 그 모습이 오히려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근데 단지 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질타를 받아야 될까요? 저도 이제는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특수부대를 전역한 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분들의 이런 꼽두가시 노릇 이리 움직이라면 이리 가고 저리 움직이라면 저리 가고 다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직업이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해왔던 내용이고 그렇다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 화살이 저희한테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정말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훈련 극한까지 이겨내면서 집에 퇴근도 많이 못하고 그런 특수부대원들이 이제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보고 군생활을 이어가겠습니까? 제가 단언컨대 지금 이 상황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특수부대 전역자들은 훨씬 더 넘쳐날 겁니다. 저도 후회스럽습니다. 그렇게 특수부대를 추천을 하고 칭찬을 하고 응원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인원들이 특수부대에 가기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특수부대원들이 자부심도 잃고 힘도 잃는다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짐들은 결국은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면 단언컨대 실패한 작전입니다.
이거는 특수부대원들이 일부러 실패한 겁니다. 왜? 아직까지 그 마음 한켠에 집에 있는 부모님이 생각나고 집에 있는 처자식이 생각나서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에는 저는 한 번도 군을 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군생활 정말 행복하게 살았었고 군대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 가정과 제 삶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더 이상 제 후배들한테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제가 과거 어린 시절에 저만의 생각을 저희 후배님들께 주입한 점도 다시 한번 영상을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큰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생각이었을 뿐 그 누구의 의견도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성 잃지 않고 저희 국민들을 지켜준 저희 특수부대 선후배님들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한 저희 특수부대 요원들 자식처럼 그 현장에서 마찰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상당수 국회의원님들과 저희 시민분들이 저희 군인들을 많이 챙겨주는 모습도 영상에서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따뜻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은 특수부대 출신이자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이자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한 명의 아빠로서 이 영상을 남겨봅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글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계엄군도 국민들도 모두가 피해자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사 클라스 채널 이상사였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